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12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전신호편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해오던 그 푸틴의 방북 일정이 이제 나왔죠. 다음 주 초에 올 가능성이 높다. 뭐 보통 이 정도 보도가 나오면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의 의미, 저는 이것이 어떤 인류사적인,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류사적 전환기를 알리는 그런 미팅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고 그만큼 이게 비중이 있는, 즉 푸틴의 바이든에 대한 제안이에요. 이것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계속 전달해 왔죠. 바이든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한테도 팽당하고 사우디한테도 팽당하고 이제 구석에 몰렸고 본인의 선거는 11월로 지금 다가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뭐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10월달 브릭스 미팅, 그때 여러 가지 브릭스, 즉 러시아가 브릭스라는 관계를 통해, 브릭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번 어제부터 카잔에서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미국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 건너 간 것이고, 그것도 푸틴의 재량권 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꽁지가 빠지도록 혼을 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슬며시 빠져나가게 숨통을 트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궁지에 물렸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침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최근에 남한 정부에서 어떤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대북단체에서, 탈북단체에서 용인을 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바이든과 북한 사이에 북미 종전선언이 무르익었다, 실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예, 미국의 힘이 빠졌다. 예, 나는 그런 꼴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예전에 비록 미국의 힘에 눌려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엮여 있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지금 군사 분계선에서 총격까지 발생했잖아요, 최근에. 예,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한 번 더 보냈죠. 전혀 제어할 움직임이 없고 확성기 방송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푸틴은 온다, 이겁니다. 자, 푸틴이 온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어느 정도 큰 합의가 있은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10몇 년 만에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인류사적 전환을 초래할 수 있는 미팅에 미국과의 합의 없이 홀몸으로 온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일단 온다는 것은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왔어요. 미국과의 합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의견을 계속 내왔고, 이번에 온다는 것은 미국과의 큰 합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남한의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지금 저항하고 있다. 중국이랑 끈을 잡으면서. 예. 양쪽이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은 윤석열은 중국이라는 어설픈 줄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격동에 몇 개하고 격동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다. 한반도가 이미 각각 결정을 내렸잖아요.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죠. 원래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이제 부딪힐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일단 어떤 이제 미팅이 다음 주에 발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발표될지, 이거는 그때 발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에는 여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느냐, 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된 입장 표명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보도가 났죠. 이거 베트남도 간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베트남을 왜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요. 저는 푸틴은 엄청나게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베트남 거는 뒤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자,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보면은 이 보도 좀 웃겨요. 예. 이게 보면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 2007년 이후에 24년 만이다. 2007년에 간 거면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17년 만이죠. 지금 2024년이죠.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이렇게 근성으로 쓰고 있어요. 기사가 지금 기자가 헷갈려서 쓴 거잖아요. 예, 2007년에 간 게 맞는 것 같고 17년 만이에요. 자, 작년 9월에 러시아의 극동으로 김정은을 초청해서 김정은은 기차 타고 가고 푸틴은 비행기 타고 날라왔죠. 예, 그래서 김정은의 여행 거리가 짧아요. 러시아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때 지금 이제 푸틴의 방북권은 그때 무슨 이제 회담 마치고 만찬 자리에서 김정은이 돌발적으로 제안을 했고 푸틴이 넙죽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의 성향을 봤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이미 큰 그림은 그려져 있다. 이제 그걸 약간 드라마틱하게 지금 표현을 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한겨레 로고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NHK가 한 것을 우리가 따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언론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래 중요한 우리하고 상관이 되는 일을 왜 일본한테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 언론을 이거 문제 들을 수 없습니까? 파악할 수 없습니까? 이런 태도는 안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의 각 다양한 분야 중에서 진짜 발전이 느린 분야예요. 언론은. 오히려 이제 퇴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죠. 자, NHK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첫 번째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끈이 없어서 일본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러면 우리의 해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해석이라도. 근데 일본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부끄럽죠.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것 때문에 17년 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다 이겨놨는데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 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건은 성공했어요. 두 번째 건 실패했고 우리도 예전에 러시아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한번 하늘에서 날려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건 다반사예요.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 러시아로부터 군사 우주 분야 등의 기술 지원을 받고 싶은 생각. 자, 하늘에서 날아가다 폭파된 지는 지금 뭐 일주일, 2주일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푸틴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나 갖다 짓거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언론이. 자, 이거는 이제 자, 맥락을 좀 짚어볼게요. 지난 3월 28일 금년이에요. 자, 북한이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자,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제 제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패널은 매년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거기서 이 나라가 잘못을 했다. 뭐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갔다.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예.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뭐 그거는 이미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동의한다. 그렇지만 전문가 패널은 거부한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14년 만에 갱신이 중단됐어요. 이것은 뭐냐? 좀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러시아가 푸틴이 방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미 방북이 결정됐을 때예요. 작년에 결정됐으니까 이게 금년 3월이잖아요. 북한의 기존의 경제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하겠다. 즉 무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경제력이 계속 올라갔고 지금 전쟁 중에도 GDP가 계속 상승해서 GDP PPP 기준으로 유럽에서 최고의 강국이고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것으로 지금 세계 4위로 평가되고 있어요.
경제 강국이에요. 러시아 혼자서도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만약 미국과 합의가 안 됐다 하면. 근데 저는 미국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그 정도 일로 그거는 외상이나 무슨 경제상이 하면 충분히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 거 하려고 푸틴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러시아 혼자도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북한은 안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브릭스에 끼워주면 어떡할 거예요? 브릭스 들어와라. 예? 아프리카 국가들,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 브릭스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려도 많이 들어가겠죠. 터키도 들어간다 그러고. 그럼 그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먹이 사슬이 형성돼요. 공급망이. 북한이 그 저렴한 노동력으로, 나름대로 고급 노동력으로 못하는 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브릭스 내에서 제2의 베트남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어요. 예, 그래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러시아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활성화 시키겠다. 북한하고 거래를 하겠다. 북한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브릭스에도 끼워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경제제재를 가하면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 브릭스라는 채널 내에서 북한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암시를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러시아 크렘린 궁에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다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던 걸 모아봤습니다. 분위기 파악하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방북 결정되고 나서 한 이야기예요. 북한은 러시아에 가까운 이웃이다.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러시아와 북한의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것.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 바깥에서 뭐라 하든 그게 유엔이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말 해놓고 좀 전에 3월 달에 유엔 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 갱신 거부했잖아요.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 한다. 그만큼 러시아에 득이 될 것이 많다. 이때는 푸틴이 재선되기 전이에요. 자, 앞으로 6년, 저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푸틴에. 러시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푸틴의 발언들을 쭉 살펴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발언이에요. 그가 외교적으로 던지는 발언하고 다른 발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건들지만 내가 뭐라고 하든 하겠다. 바깥에서 무슨 의견을 내던 울부짖든지 간에 난 하겠다. 이게 영어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또 보면은 다른 식의 표현이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제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것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전방위적 협력은 군사기술 협력과 안보관의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지금 쿠바 하바나에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과 최신형 호위함이 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도 ICBM을 가지고 있어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잖아요. 미국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함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큰 버팀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력 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겠다는 거죠. 즉 원산항이나 이런데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국내 언론에서 푸틴이 다음 주에 온다는데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죠. 자, 안보관의 교환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안보관이라는 게 영어로 위에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러시아 말로 했겠지만 이게 안보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서로 교환한다. 주적 개념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탄생되고 나서 계속 미국이 주적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꼭두각시 남한 정부, 그리고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친구,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푸틴이 한반도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남북 소통을 이야기하며 바이든한테 자리를 펴주는 거잖아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은 알게 모르게 계속
남북한이 소통이 되면은, 즉 북미 종전선언, 북미 수교를 하게 되면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 사실은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은 휴전 상태에서 그 존재 근거를 찾고 있는 주한미군은 존재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걸 용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뭐 미군이 2만 명, 3만 명이 뭐 남한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일개 사단 병력이 아니죠. 그래 되면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미군 1, 2개 사단이 우리나라 전체의 군사력에 이상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북한이 용인한다는 것은 남한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국 전초 기지로서 있으라, 그걸 내가 용인한다. 즉 그 말은 북한이 우리랑 수교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남한과 함께 대중국 전선에 같이 서줄게, 암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보관의 전환이고 안보관의 교환 아닙니까? 안보관이 바뀌는 거예요. 적이 바뀌는 거예요.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려왔어요. 예. 러시아가 말을 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또 다른 시기 표현을 볼게요. 주요 논의 내용은 양자 협력 관계 발전이다. 예. 양자 협력 관계 발전 정도만 되는 신호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직접 올 이유가 없다. 예, 이것은 외상과 상업상, 산업상 정도가 하면 되는 일이다. 예, 이 뒤에는 미국과의 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지금 뭐 남쪽에서 난리 났잖아요. 서로 뭐 오물풍선 보내고 삐라 보내고 총 쏘고 대북 확성기 하고 뭐 계속 치고받고, 당연히 다분히 남쪽의 의도적인 행보죠.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푸틴이 딱 밀어붙여서 오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푸틴이 오는 걸 보니까. 예,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거. 자, 거듭 말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고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 발전시킬 목표, 예민한 분야들로 포함될 거다. 아까 군사적 이야기 했죠. 자, 이것은 이미 저는 이야기가 좀 됐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더 튼튼해진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이것을 몰라라 하면 나는 결국 지금보다 더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북한도 그 대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왜?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거죠. 그건 미국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일이죠. 엄청나게 싫은 일이죠. 그래서 받았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어요, 미국은. 몇 달 안에 폭망한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고 전문가 패널 북한 제재 관련해서 미국도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남한 정부도 비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장을 제가 가져와서 소개드립니다. 여기에도 본심이 들어있어요. 예. 더 이상 악화하지 말고 화해로 가자. 실제적인 안보 위협에 집중해야 된다. 야, 이게 진짜 의미심장하죠. 이제 화해해라, 화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신호를 보낸 거다. 그리고 행동을 옮기겠다. 푸틴의 방법이 그거죠. 실제적인 안보 위협에 집중해야 된다. 예. 즉 이 말은 뭐냐? 북한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실제적인 위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안보적인 위협이 미국 너희가 하기에 따라서. 그럼 실제적인 안보 위협은 뭐냐? 중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베트남까지 방문하는 것이 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완전히 합의는 안 됐지만, 뭐 7분 응선 이상은 북한이 미국이 따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할 말 다 한 거예요. 예. 아까 안보 간의 교환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악화하지 말고 화해로 가자. 그걸 화해로 가게 되면은 내가 위협이 되지 않고 너희가 집중해야 될 안보적 위협에 신경을 더 세게 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정성껏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 이 카드를 받는다.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때부터 이거 계속 해오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씩.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때 러시아, 미국 전체하고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일이 잘 풀려서 푸틴의 방북이 정말, 뭐 저는 70% 이상은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으로 좀 돼 있다. 그래서 인류사적 전환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상당히 새롭게 평가될 것입니다. 향후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게 제대로 된 평가는. 그리고 향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우리는 2022년 8월 17일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말만 하더라도가 여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검증할 필요 없이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제공. 북미 관계 정상화가 뭡니까?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언론에도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금기어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예? 2년 전에 핵 개발 중단하고 말만 한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종전선언을 위해서 내가 지원을 하겠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제 그 일부를 이제는 먹고 살만해진 러시아가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푸틴이 직접 오지는 않을 거다. 그것도 17년 만에 제가 그 이야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치에 맞는지.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과의 본격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7분 능선은 넘었기 때문에 DMZ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되는 와중에서도 푸틴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이든도 7분 능선을 넘었다.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걸 극명하게 대비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푸틴과 바이든이 한 팀으로 묶여서 그 대척점에 윤석열이 서 있게 됐다는 걸 말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불량난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미 선을 그었어요. 분명하게. 네. 자, 이들의 마음은, 윤석열의 마음은 미국이 약해진 국민이 맞죠. 터키가 브릭스 가입하겠다 공개적으로 확 언급해버린 거. 난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저리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리고 나 아직 뭐 새로운 결제 시스템,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 싹 들어가 버린 거. 달러 다 내팽개친 거잖아요. 달러한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그런 거에 같은 맥락이라는 건 맞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건 맞아요. 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그 공백을 만들었죠. 자기가 위축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남북 문제가 걸려 있고 이거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렛대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우려하고 있어요. 미국 주도의 패권이 중국 주도의 패권으로 바뀌면 세상이 나아지는 것이냐? 아니죠.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아니에요. 미국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패권 전쟁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고 단극화해서 다극화로 가는 것이다. 거기서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 자존심을. 그 자존심을 최소한 안 다치게 오히려 빛이 나게 해주는 게 북미 종전선언이다.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오브댐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원오브댐, 러시아도 원오브댐, 한국도 원오브댐이 되는 거죠. 한반도도. 한반도 위상은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길로 간다면. 미국은 좀 주저앉겠지만은 체면은 지키고 우아하게 늙어갈 거예요. 그걸 대놓고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 제안을.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더 강하게 나온 거예요. 이번 타이밍을 잡은 게 이번에 잡은 거잖아요. 왜 5월달에 풍선을 날립니까? 예? 그 법안이 무력화된 것은 작년인데 이미 오래됐는데 요번에 그러고 나서 바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서 중국의 뜻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돌아가는 낌새를 눈치챘다는 거예요. 저 그 말은 거꾸로 우리 국민들 전혀 모르니까 북미 정부선언이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구나. 푸틴의 방북은 그거랑 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제가 종합해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뭐 예전에도 쭉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네. 자,
뭐 전단 띄운 거는 5월 10일 날 띄웠고 뭐 엊그젠가 또 보내게 했어요. 막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지 않는다는 이거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서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고 있고 그 부스럼이 곪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북미 종전선을 막기 위한 것이고 각각이나 푸틴에 방북하지 마라. 우리가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석이 돼요. 근데 푸틴이 딱 온다고 그랬죠. 이 말은 바이든도 7분 응선 넘었다. 즉 강대강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세계 구도가 참 재미있게 바뀌고 있는 게 이게 인도 언론이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나르는 내용이 뭐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새로 총리가 됐잖아요. 아슬아슬 이겨서 많이 힘은 약해졌지만 대만 총통한테다가 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래저래 협력을 하자, 잘해보자라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얘기를 건드리냐. 너 일부러 안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얹지 않으라고. 네. 그리고 뒤에 내용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작년 7월인데 모디가 인도 수상 모디가 달라이 라마,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생일에 전화를 했대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 생일 축하 잔치에 대만 고위자도 지금 PM이라고 돼서 이 총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만은 총통인데 총통 얘기를 갖겠냐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부총리나 고위 관료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만 고위직이 가서 하객으로 참여해서 축하객으로 여기를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 제가 뭐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지금 CIA 국장이 지금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삼을 수 없다. 둘을 떼어놔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더 큰 적이냐? 중국이 당연히 큰 적이죠. 러시아는 협상이 가능하다. 현 CIA 국장은 예전에 주 러시아 대사를 오랫동안 역임했고 푸틴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푸틴도 그를 특허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빌 번저 CIA 국장을 잠깐 칭찬한 바가 있었죠. 즉 이 말은 뭐냐? 러시아를 떼내오면은 지금 브릭스라는 또 미국이라는 어떤 골목대장 마음에 안 드는 골목대장 때문에 전략적인 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브릭스라는 틀을 만들었고 브릭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협의체예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협의체죠. 미국 때문에 생긴 협의체죠. 그 내부에 속사정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저렇게 행동하면 자꾸 그 결속력은 강화될 것이죠. 자, 제 말은 뭐냐? 러시아를 미국이 떼낸다 그러면은 푸틴의 제안을 받는 것 통해서 이것은 지금 북미 종전선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인도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엄청나게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구도가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 자극적이잖아요. 국경 충돌도 있고. 예. 자,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취합했던 자료죠. 세계은행 자료. 어디에도 잘 안 보여주는 자료. 왜 러시아가 GDP, PPP가 세계 4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창하는 G7은 미국이 2위로 밀린 지는 좀 됐고 실제적으로 한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2위가 된 지는.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릭스 국가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죠. 브릭스 국가의 GDP가 이미 G7을 올라서고 있어요. 이미. 그 차이는 급격하게 더 벌어질 겁니다. 여기 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자꾸 밑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현재 주도하는 게 중국, 인도, 러시아. 여기가 브릭스의 주도 국가잖아요. 그 터키도 브릭스 들어간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떼내면은 인도까지 따라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국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존심을 죽이면 돼요. 지금 같은 패권을 휘두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인도도 신호를 보낸다고 보면 돼요. 브릭스란 틀 깰 필요 없어요. 미국이 숨을 죽이면 돼요. 그냥 목소리를 낮추면 돼요. 좀 더 공정하게 다른 나라를 대하면 돼요. 그럼 자연히 다극화가 될 거예요. 왜? 미국은 이미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럼 인도, 러시아가 사안에 따라서 미국과 협의하게 되면 중국은 지금보다 입장이 훨씬 곤란해질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에 불거지겠죠. 미국 CIA가 놀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소수민족 문제나 민주화 문제, 정치적 자유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 돼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10년, 20년 전에 우리 1980년대처럼 IMF 맞고 뭐 90년대 IMF 맞았지만 그 전에 우리 민주화 어떤 독재 정권을 해서 민주적 정권으로 시민 정권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투쟁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쳐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패권 경쟁에 집중하느라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공산당 단일 지배 체제가 강고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퇴행하고 있어요. 그게 큰 약점이에요.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죠. 힘으로. 예, 그래서 바깥으로 러시아, 인도 이런 데가 슬며시 약간 이완되는 동시에 미국이 그들의 내부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분위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함부로 몸놀림을 할 때가 아니에요. 반대하더라도 지금 같은 형식으로 반대를 하면은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푸틴 온다잖아요. 한반도 상황이 바깥에서는 지금 전쟁 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벌써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만큼 러시아의 입장이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만 가지고 러시아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푸틴이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할 정도에 크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반대로 쪽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한번 확인이 돼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사적 전환기란 말, 저 과장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2005년에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젊은 푸틴이죠. 오른쪽 뒤에 있는 사람이 현재 그 CIA 국장인 빌 번즈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 대사였습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노출 안 된 지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네오콘을 제치고 네오콘은 이제 우크라이나전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전면에서 좀 물러난 것 같아요. 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빌 번즈가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협상은 활발히 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싸움이 된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은 옛날에 내가 담대한 구상 이야기했지만 안 돼 라고 크게 강짜를 부린 거잖아요. 그게 미국의 자존심을 더 건드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봤을 때. 거기서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그래도 간다. 북한에. 북한에 투자하고 뭐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러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반대쪽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트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고, 그죠? 필리핀은 지금 손봐놨죠, 미국이. 중국하고도 전쟁을 한 나라죠. 베트남이. 미국하고도 전쟁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나라예요. 예. 근데 푸틴이 그 길을 간다?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 그냥 미국 편에 계속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베트남이 제일 경청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러시아예요. 미국한테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 한반도로부터 대만, 그러면 대만을 물 건너가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대만, 필리핀, 베트남, 중국의 해안선을 다 봉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정도까지가 되면은 사우디, 지금 도도한 사우디도 말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도가 바뀌면 러시아가 입장이 달라지고 인도도 입장이 달라지고 그러면 사우디 최고의 원유 공급국이죠. 중국한테 입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힘으로 다 할 수 있겠다. 그 관성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 되어 왔는데 인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데 결국 전쟁을 한판 치르고 나서 바이든이 구석에 몰렸다. 푸틴이 방북을 한다는 것은 그 그림이 7분 응선을 넘었다.
빌번져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 채. 예. 그만큼 중요한 방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풀이와 예상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